와, 지금 2026년 2월 달력 보면서 벌써부터 막 가슴 설레는 직장인분들 진짜 많다고 해요. 그렇죠. 바로 그 설 연휴 때문인데 이게 연차를 딱 이틀만 잘 쓰면요. 무려 9일짜리 황금 연휴가 생기거든요. 맞아요. 저희한테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기회를 잡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여행 예약 시장은 뭐 벌써 전쟁터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자료들을 쭉 보면서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예전 같았으면 뭐 민족대 이동 이러면서 귀성길 정체 소식이 헤드라인이었을 거잖아요. 아, 맞아요. 항상 그랬죠. 근데 지금은 왜 사람들이 고향이 아니라 공항으로 아니면 도심 속 호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 저희가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이 다양한 자료들을 가지고 명절 귀성길의 몰락, 이 새로운 풍속도를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2026년 설 연휴 트렌드 기사부터 시작해서요. 명절 문화의 변화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그리고 스카이스캐너 자료까지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이 많아요. 전통의 의미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뒤에 숨은 숫자들은 또 뭘 말해주는지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네, 좋습니다. 그럼 우선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 2026년 설 연휴가 대체 왜 이렇게 특별한 건지 이거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달력을 보면 설날이 2월 16일 월요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거든요. 네, 월화수. 근데 바로 앞이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기본적으로 14일부터 18일까지 5일은 그냥 쉬는 거죠. 와, 5일도 긴데. 여기서 이제 마법이 시작되는 거죠. 바로 뒤에 붙어 있는 19일 목요일하고 20일 금요일, 이 이틀의 연차를 딱 쓰면 아, 14일 토요일부터 22일 일요일까지 총 9일간의 휴가가 생겨요. 세상에. 9일이요? 이건 뭐 직장인한테는 거의 로또 당첨 같은 기회 아닌가요? 그렇죠. 이러니까 다들 몇 달 전부터 달력만 쳐다보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기대감이 정말 데이터로 폭발하고 있더라고요. 보내주신 기사를 보니까 모두 투어에서는 이번 설 연휴 상품 예약 건수가 작년 설보다 무려 45%에서 47%나 늘었대요. 45%요? 네, 교원 투어 여행이지도 작년보다 10% 증가했고요. 와, 이거 정말 엄청난 수치네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환율이 막 1,400원 넘어가고 그래서 해외여행은 좀 부담스러웠잖아요. 아, 그쵸. 생각도 못했죠. 그때 억눌려 있던 여행에 대한 욕구가 이번 황금 연휴를 계기로 뭐랄까 보복 소비처럼 터져나오는 현상으로 보여요. 아, 이번엔 정말 떠나야겠다 이런 거군요. 네, 아주 강력한 동기가 시장 전체를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정말 궁금했던 지점이 있어요. 9일이나 쉬면 보통 미국이나 유럽처럼 평소에 가기 힘든 장거리 여행을 꿈꿀 법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데이터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좀 의외랐어요. 바로 그게 이번 트렌드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여전히 원달러 환율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솔직히 9일 휴가라고 해도 왕복 비행에만 2, 3일 써버리는 장거리 여행은 피로감이 상당하잖아요. 맞아요. 갔다 오면 더 피곤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멀리 힘들게 가는 것보다 가까운 곳에서 만족도 높게 알차게 쉬다 오자 이런 쪽으로 아주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내주신 모두 투어의 지역별 예약 비중 데이터를 보니까 그게 확 와닿더라고요. 동남아가 40%로 압도적인 1위. 40%나 돼요. 네. 그 뒤를 일본이 27%, 중국이 15%로 바짝 쫓고 있어요. 이걸 다 합치니까 거의 82%예요. 와, 대부분이네요. 반면에 미주나 남태평양, 유럽은 각각 6%에 불과하고요. 작년엔 그래도 이 장거리 지역들이 10% 정도는 됐었는데 올해는 단거리 쏠림이 훨씬 심해진 거죠. 도시별 순위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뭐 일본의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나 베트남, 태국, 대만 같은 그런 전통적인 단거리 강자들이 상위권을 꽉 잡고 있고요. 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하나 있어요. 오, 뭔가요? 바로 중국 여행 수요의 약진입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예약률이 무려 85%나 증가했어요. 85%요? 엄청난데요. 이건 단순히 기저효과라고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만 보긴 어렵죠. 한동안 주춤했던 중국 여행에 대한 인식이 다시 바뀌고 있는 신호일 수도 있고요. 아, 단체 관광이 본격적으로 재개되고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특히 장자재 같은 전통적인 인기 관광지는 물론이고 요즘 젊은 세대에게 인기 있는 새로운 도시들까지 주목받으면서 강력한 대안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본질적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왜 명절에 고향이 아닌 여행지로 떠나는 걸까요? 네. 이 현상의 중심에는 명절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보내주신 자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명절 증후군은 그냥 좀 피곤하다 이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한 3가지 스트레스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요. 3가지요. 네. 첫째는 명절 음식 준비, 끝없는 설거지, 장거리 운전 같은 신체적인 노동. 이건 뭐 정말 겪어본 사람만 알죠. 생각만 해도 힘드네요. 둘째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겠죠.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의 취업은 했니? 결혼은 언제 할 거니 같은. 맞아요. 애는 왜 안 낳니? 그 과도한 관심과 잔소리. 이게 사실상 명절을 기피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여전히 벌어지는 고부 갈등 같은 인간관계의 갈등이죠.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명절이 즐거운 재회나 휴식이 아니라 반드시 견뎌내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의무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 차라리 내 돈을 더 내서라도 이 상황 자체를 회피하려는 심리가 아주 강하게 작용하는 거고요. 여기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현대경제연구원의 경제가 문화를 지배한다는 보고서가 정말 흥미로운 시각을 제시해요. 저는 이 보고서 제목 보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저도요. 우리가 그냥 세상이 변했다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이 현상을 아주 날카로운 경제학적 프레임으로 분석했더라고요. 맞아요. 이 보고서의 핵심 주장은 명절에 해외여행을 가는 현상이 단순히 가치관의 변화가 아니라 지극히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마음의 문제가 아니다. 네. 보고서의 그래프를 보면 명확해지는데요. 가계의 재정 상태가 좋아지는 시기, 즉 적자 가구 비율이 줄어들고 원화 가치가 안정되는 시기에 해외여행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요. 그러니까 일단 주머니 사정이 좀 나아져야 여행이라는 선택지가 생긴다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분석이 나와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비용과 효용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비용과 효용이요? 네. 전통을 지키기 위한 비용, 예를 들면 차례상 차리는 데 드는 돈, 선물 비용, 오고 가는 시간과 교통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 노동의 비용까지 전부 합친 총비용이요. 이 총비용이 여행을 통해 얻는 효용, 그러니까 즐거움, 휴식, 새로운 경험의 가치보다 더 커졌다고 판단하는 순간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당연히 효용이 더 큰 여행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와, 정말 명쾌한 분석이네요. 이건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의 행복과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는 아주 이성적인 판단의 결과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죠. 여기에 사회 구조의 변화가 기름을 붓는 격이고요. 대가족 문화는 거의 사라지고 핵가족, 심지어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명절을 보내는 풍경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혼명족이라고 하죠. 맞아요. 혼자 명절 보내는 사람들. 그 변화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가 바로 편의점 도시락 매출이에요. 도시락이요? 네. 명절 연휴에 대부분의 식당이 문을 닫으니까 혼자 있는 사람들이 편의점으로 몰리는 거죠. CU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명절 연휴 도시락 매출이 매년 2자릿수 이상 성장했고요. 와. 특히 1인 가구가 밀집한 오피스텔 상권에서는 매출이 무려 30.2%나 폭증했어요. 30%나요? 도시락 메뉴도 그냥 일반 도시락이 아니잖아요, 요즘은. 그럼요. GS25나 세븐일레븐 같은 곳에서도 떡갈비, 오미산적, 각종 전을 담아서 명절 한상 도시락 같은 이름으로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명절의 쓸쓸한 대용식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명절 문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 같아요. 결국 이 모든 현상의 밑바탕에는 의무보다 개인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가치관의 거대한 변화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렇죠. 보내주신 롯데멤버스의 설문조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기까지 해요. 어떤 결과인데요? 응답자의 64.8%가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이가 불과 1년 전보다 16.4%포인트나 급증한 수치예요. 와, 64.8%면 거의 3명 중 2명이 차례를 안 지낸다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트렌드가 아니라 문화의 지각된 동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명절을 더 이상 조상을 기리는 엄숙한 의무의 시간으로만 보지 않고 한 해 동안 고생한 나 자신을 위로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으로 여기는 인식이 완전히 대세가 된 거죠. 그렇군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변화 속에서 해외여행만이 유일한 탈출구는 아니에요. 또 다른 아주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호캉스입니다. 아, 호텔 바캉스. 특히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죠. 네. 이것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그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귀성을 포기했던 젊은 층이나 신혼부부들이 그 대안으로 호텔에서 명절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막상 해보니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쉬면서 맛있는 음식 먹고. 네, 그 경험이 하나의 새로운 명절 문화로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호텔 업계가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아주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어요. 보내주신 기사를 보니 지난 추석 연휴 때 전국의 주요 호텔과 리조트 예약률이 90%에 육박했다고 해요. 90%요? 네. 이제 명절은 호텔 업계의 비수기가 아니라 여름 성수기만큼이나 중요한 대목이 된 거예요. 단순히 방만 파는 게 아니라 명절의 특성을 겨냥한 맞춤형 패키지를 내놓는 점이 아주 영리해 보여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예를 들어 포시전스 호텔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 놀이를 결합한 키즈포 올시전 패키지를 내놓고 더 플라자 호텔은 한복을 빌려주거나 시티 투어 버스와 연계한 서울 스테이케이션 패키지를 선보였죠. 켄싱턴 호텔 여의도에서는 한강 유람선이랑 호캉스를 묻기도 했고요. 맞아요. 이건 그냥 숙박이 아니라 새로운 명절 경험을 파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새로운 트렌드가 등장해요. 바로 다세대 여행입니다. 다세대 여행이요? 네, 보내주신 호텔스.com 데이터를 보면 추석 연휴 기간의 여행 수요 중에 약 60%가 가족 및 단체 여행으로 집계됐어요. 이게 연간 평균치인 35%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거든요. 우와,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요? 조부모, 부모, 그리고 손주까지 3대가 함께 모이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모이는 장소가 시골의 큰 집이 아니라 시설 좋은 호텔이나 리조트인 거죠. 아, 스카이스캐너의 트렌드 분석 자료에서도 이 다세대 여행이 중요한 키워드로 꼽혔는데 한국의 Z세대 성인 중 39%가 최근 2년 안에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다고 답했어요. 와, 이건 정말 의미 있는 변화네요.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낸다는 전통의 핵심 가치는 그대로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만 그 방식이 누군가의 희생과 노동을 담보로 하는 귀성에서 모두가 함께 즐기고 쉬는 여행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모두가 음식 준비와 설거지로부터 해방되고 쾌적한 공간에서 서로에게 집중하면서 즐거운 추억을 쌓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대가 갈등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 가족의 의미를 지켜나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을 찾아낸 것일 수도 있어요. 오늘 저희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 2026년 설 연휴를 기점으로 명절을 보내는 방식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 명절 증후군이라는 사회적 스트레스,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1인 가구 증가 같은 사회의 구조적 흐름이 모두 맞물려서 귀성길 대신 여행길에 오르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네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것은 전통의 붕괴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대에 맞는 또 다른 형태의 가족애와 휴식을 찾아가는 진화의 과정일까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차례상 앞에 모이는 대신 아름다운 여행지에서 함께 웃고 즐거운 추억을 쌓는 것이 어쩌면 이 시대의 새로운 효의 모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와,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이야기가 변화하는 시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 행복한 경제학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도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명절 풍경은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